자, 12주차 1교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2주차가 왔는데,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그 수업 진도율이, 참여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어서, 강의를 찍는 저도, 계속 이렇게 찍어서 수업을 하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끝까지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전체 수업에, 얼마죠? 한 3분의 2 이상의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과제를 내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게, 과연 내가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 좀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지난주에 이미 과제에서 그 카톡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공지한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과제에 참여율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뭐 가급적이면 출석을 잘 주고 오자. 그 동영상 강의를 다 시청을 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동영상 학습이 완료된 학생들을 기준으로 출석 처리를 해주겠다. 그렇지만 이제 과제를 안 내겠다는 건 아니고, 과제를 지금 지속적으로 열심히 내주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나름대로 수업의 재미를 느끼거나, 만드는 재미를 느끼고 있는 학생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계속 피드백을 해 드릴 거니까, 자유 과제라고 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본인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예,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과제를 가급적 제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 과제물에 대한 것들은, 지난 과제를 만약에 제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들면, 쪽지로 과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느 반 누구로 제목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강의 영상 시간을 길지 않게 찍으려고 합니다. 대개는 강의만 틀어놓고 그냥 다른 일을 보는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스스로한테 좋은 수업 방식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론 강의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보다시피 여러분들 이 강의는 실습이에요. 그래서 실습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매주마다 화이팅 할 수 있는, 우리가 전체 수업 일정이 16주차까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2주차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과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과제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1번 과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12번 과제. 12번 과제는 여러분들이 요 12번 과제도 다음 강의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줄 수 있으면 되는데요. 지금 오늘 1교시는 강의 시간을 너무 길게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12번 과제를 하는 학생들은 어, 지금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다 12번을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요. 어느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전체 요 가운데에 해당하는 부분들. 요거는 이미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만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이제 그렸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려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일부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조금 요런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헷갈릴 수 있어서, 그리고 오늘 설명을 드릴 부분은 요 옆에 긴 줄처럼 빠져 있는 요 기능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능에 대한 먼저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새로 만들기를 해서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모델로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 음, 자, 지금 NX 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오늘 배울 기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기능이 제가 우선 두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이렇게 더보기라는 메뉴들이 중간중간 그룹에 섞여 있어요. 여기도 더보기가 있고 여기도 더보기가 있고 다른 그룹에 가도 또 더보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배울 더보기라는 기능이 아직 없고요. 그리고 가운데를 보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어디 갔지? 공면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학생용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메뉴가 지금 나와 있을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우선은 NX10 버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학교에서 우리가 NX10으로 수업을 한다면 공면에 대한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더보기에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보게 되면, 이 중에서 보게 되면 공면이라는 기능에 지금 더보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기능 두 가지가 어떤 거냐면, 일단 튜브라고 하는 기능, 그리고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 요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튜브와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 그리고 요 옆으로 보게 되면 스웻이라고 하는 기능이 나옵니다. 요번 시간에 요 내용을 다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는 좀 해보면서 진행을 할 건데, 다 나가지 못하더라도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제 기능의 차이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설명드릴 것은 지금 더보기 메뉴에 있던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튜브를 들어갈 겁니다. 우선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은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앞에서 사용했던 돌출이나 회전은 우리가 하나의 스케치만 그려도 이 기능들을 그대로 한 개의 스케치에 바로 적용을 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곡면에 있는 지금 제가 얘기한 스웻이나 튜브나 뭐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 이런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스케치를 베이스로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스케치를 베이스로 하는 기능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스케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먼저 어떤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 거냐면, 먼저 스케치를 들어가서,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제가 기능 실행은 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아이콘의 위치가 있다가 할 때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명령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선 스케치 생성해서 진행을 할 거고,
먼저 XY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XY로 들어가서 확인. 자, 확인을 들어가고요. 여기에 우리 스케치 곡선들 중에 어떤 종류를 먼저 해볼 거냐면, 요 아래쪽에 스튜디오 스플라인이라고 해서 곡선을 그리는 기능입니다. 이 곡선을 그리는 기능은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스플라인의 타입이 폴로가 있고 점통과가 있는데 우선 이렇게 리셋을 실행을 하게 되면 폴로 상태로 나오게 돼요. 근데 저는 점통과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기본 옵션에서 뭐 딱히 건드릴 건 없고 예, 이게 원점을 클릭을 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굳이 곡선이 아니라 다른 기능들을 실행할 때도 원점 위치를 좀 마우스로 내가 찍었을 때 왠지 좀 선택하기가 어렵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위쪽에 있는 요 제어점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스냅의 상태가 지금 보면 몇 가지가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원점을 갖다 좀 찍으려고 하는데 원점이 잘 인식이 안 되는 느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운데 있는 기존점이나 또는 교차점 또는 제어점 예, 이런 점들을 좀 미리 켜놓고 작업을 하시면 예, 지금은 잘 잡히죠. 그래서 자, 기존점에다 대고 클릭을 해서 곡선을 이렇게 연습을 할 때 너무 굴곡이 심하게 그리지 마세요. 그리고 선택을 해서 저는 이제 이 정도까지만 객체를 그렸어요. 자, 치수가 지금 또 나와서 우선 끄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정점의 위치를 좀 수정하겠다는 학생들은 점의 위치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공유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정확한 치수로 그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했으면 스케치 종료를 할게요. 자, 스케치 종료를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데이터 평면을 가지고 각도를 틀어주는 뭐 그러한 진도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11주차 수업에서. 근데 오늘은 여기에서 데이터 평면을 동시에 같이 응용을 해볼 건데 우리가 그동안에 데이터 평면을 가지고 사용했던 기능이 옵셋으로 면에 어떤 지정한 평면에서 면을 떨어뜨려서 가는 기능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면과 어떠한 모서리를 축으로 삼아서 각을 틀어서 그 틀어진 각도의 데이터 위에 스케치를 하는 거. 근데 오늘은 또 달라요. 어떻게 쓸 거냐면 데이터를 실행을 하고 자 보시면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곡선을 우선 첫 번째로 아무데나 곡선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데이텀이 끼워져요. 근데 이 데이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이 파란 색깔 구슬을 끌어서 움직여 보면 이 곡면을 타고 얘가 이렇게 부드럽게 흐르듯이 보입니다. 예, 이때 부드럽게 아 얘가 흐르는구나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이 놈을 정면에서 딱 일자로 놓고 봤을 때 여기를 이렇게 확대를 해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펜을 사용해서 한번 가르쳐 볼 건데 예, 이 위치를 보면 자, 이 곡선에서 예, 요 직선과의 그 관계는 직각입니다. 예, 어느 곡률에 있던 간에 그 위치에서 항상 얘가 여기 있으면 여기에서 직각, 여기 있으면 여기에서 직각. 항상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얘는 항상 그 규칙을 유지를 하면서 이 곡률을 타고 흘러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시면서 중간에 끼워도 되고, 예, 그 다음에 또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냥 데이텀을 실행해서 그냥 아무 데나 툭 선택한 다음에 확인 이러면은 얘가 중간에 그냥 생겨요. 찍은 자리에.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물론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 다시 데이텀을 찍어서 자, 나는 곡선을 찍겠다. 그럼 곡선 찍고 이때 이 상태에서 그냥 제가 끝점 있죠. 이런데 아니면 반대쪽 끝점일 수도 있고 끝점 위치를 갖다 콕 찍으면 예, 그 데이텀이
제일 끝점으로 옮겨옵니다. 이때도 보시면 이 곡선의 수직인 방향. 그리고 갑자기 이 평면이 되게 커진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크기는 뭐 줄여도 되고 늘려도 되고, 이 평면의 크기는 별 의미가 없죠. 어차피 우리는 이 평면에 스케치를 그리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크기는 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형태는 데이텀을 선택하는 방법이 이 곡선과 수직한 방향으로 흐르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떠한 방법이 있냐면, 데이텀을 선택을 해놓고, 이번에는요, 이런 거예요. 순서를 바꿔요. 아까는 곡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방향성을 잡았다면, 지금은 곡선을 먼저 찍지 않고요. 이번에는 처음서부터 이 원점에 있는 세 방향의 평면을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는 X, Y 방향을 다른 쪽에 위치해 놓고 그리고 싶다라든지, 또는 XZ 또는 YZ 평면, 이렇게 세 개의 방향 중에 한 방향을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여기에서 XZ 평면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여느 때처럼 거리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거리를 떨어뜨릴 게 아니라 평면을 찍고, 이때 아까와 비슷하게 마지막 끝점에 갖다 찍어보면 이 XZ 평면이 마지막 끝점으로 이동이 되는 개념. 그래서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요 평면이 그대로 요 위치로 그냥 옮겨만 온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평면의 방향을 보면 아까 나왔던 방향과 요 수직한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방향의 평면을 여러분들이 자 확인 버튼 누르고 어떤 식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 형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먼저 저는 첫 번째 작업했던 평면에 스케치를 들어가 볼게요. 여기다가. 자,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화면을 이렇게 움직여서 반드시 끝점에 원을 이렇게 하나만 그려볼게요. 실수 없이 그냥 대충 그릴게요. 자, 스케치 종료 하고 다시 홈 버튼을 눌러서 나가보면 이런 상태. 자, 그런데 스케치를 두 번째 걸 들어가 볼게요. 스케치 들어가서 이번에는 두 번째 작업했던, 자, 방향 따로 선택 안 하고 혹시라도 선이 좀 겹쳐 보인다 싶으시면 살짝 돌려서 그려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끝점에 역시 대고 또 원을 그렸어요. 종료. 자, 해서 보면 홈키를 누르고 봤을 때, 자, 이 원의 방향이 그 평면 위치에 그대로 그려졌기 때문에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아까 보셨던 국면에서 더보기에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 이 기능을 한번 써볼 거예요. 만약에 이 기능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버전에서 이 기능을 찾을 수가 없다면, 이 명령 찾기에다가 한글로 가이드, 또는 영문으로 돼 있는 학생들은 뭐 영문으로 가이드라는 글자를 쳐줘도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만 이렇게 쳐서 뭐 전체를 다 쳐줄 필요는 없고, 이 가이드라는 말이 들어간 기능만 얘가 어차피 검색을 해줄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 있는 기능들이 아까 제가 스윕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기능, 비스무리한 기능들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찾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영문으로 찾아보고 싶다라고 해도 가이드라고 이게 쳐볼게요. 이래도 나옵니다. 스윕 얼롱 가이드. 영문 버전에서는 스윕 얼롱 가이드라고 이 기능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능을 지금 사용을 할 건데, 자, 이렇게 저는 더보기로 들어가서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 먼저, 여기에 보면 단면이 있고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는 길이잖아요. 이 긴 선이 보통 이렇게 동그란 단면과 기다란 라인이 있으면 대부분은 이 기다란 라인이 가이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곡선을 원으로 선택을 해주고, 자, 먼저 저는 수직한 방향의 원. 아까 우리가 기존 평면에서 XZ에서 가지고 왔던 원이 되겠죠? 이 원을 그 다음 가이드 단계로 가서 나는 요 가이드, 예, 이 곡선을 찍겠다. 그러면, 자, 지금 미리 보기 화면이, 예, 보여져야 되는데, 예. 자, 지금 정면에서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소세지를 내가 칼로 자르는데, 도마에다 놓고 일자로 탁 하고 자른 느낌. 끝부분이. 예, 요런 느낌이 나는 게, 예, 바로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이라는 거고요. 이때, 자, 이렇게만 그냥 작업을 하면, 동그란 형태의 어떤 파이프 형태의 긴 라인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이 안에 보면은 옵셋 기능이 또 숨어 있어요. 우리 돌출이나 회전에 있던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 옵셋 기능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치수를 따로 주진 않았지만 1mm 정도를 넣어서 밑에 있는 화살표를 펼쳐가지고 한번 미리 보기를 본다면 요렇게, 네, 정확히 보자면 바깥쪽 라인으로 원래 그렸던 원의 스케치에서 이쪽 방향으로, 예, 이쪽 방향으로 형상이 바깥으로 두께가 1이 더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만약에 여기에 안 만들고 두 번째 옵셋에 1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도 똑같은 것 같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옵션을 첫 번째와 두 번째 옵션을 동시에 쓸 수도 있고 한쪽만 쓸 수도 있는데 어느 위치를 써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안쪽에 내부에 만들고 싶다면 어느 쪽에다 수치를 넣으시던 마이너스 방향으로 써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쪽 내부로 들어오게도 할 수 있는데 약간, 예, 얘가 곡면이 틀어지다 보니까 내부가 약간 울어서 이렇게 조금 안쪽이 모아지는 듯한 약간 곡면의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네요. 뭐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진 않습니다. 예, 약간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요런 결과를 일단 안에 내부에 옵셋은 안 넣고 요런 느낌으로 하나를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정면으로 일자를 제가 지금 F8번 키로 딱 정면을 똑바로 놨을 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펜으로 한번 그려보면 시작은 평면에서 이 방향으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으로 끝나는 위치는 곡선이 아까 이렇게 가운데가 끝났는데 이 곡선의 수직한 느낌으로 역시 단면이 끝났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고요. 자, 이번에는 다르게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자, 곡면에 들어가서 더보기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 자, 이번에는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곡선의 수직한 이 원과 곡선을 선택할 건데 이미 요놈이 만들어져서 속 내부를 찍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냐? 마우스 3번 버튼을 꾹 눌러보면 이런 아이콘이 보여요. 초반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요때 와이어 쪽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속 안에 있는 가이드선이 보입니다. 와이어 처리가 되면서 자, 선택을 해주고 다시 한번 마우스 3번 버튼을 꾹 눌러서 이번엔 위에다 갖다 놓고 음영 처리.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시작되는 위치의 단면이 다르다 보니까 자, 분리는 따로 안 쓸 겁니다. 기존에 있는 형상과 따로 자, 확인을 했을 때 예, 지금 자세히 보시면 흐르는 형태 자체가 아예 다르게 흘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 나 이래도 좀 잘 헷갈려서 모르겠다. 그러면 색깔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색깔은 어떻게 바꾸냐면, 제가 여기다 잠깐 적어 놓을게요. 컨트롤, 예, 컨트롤 J. 예, 단축키 외워두세요. 컨트롤 J. 자, 그러면, 자, 컨트롤 J를 눌러줍니다. 키보드에서. 그러면 두 객체 중에 하나의 객체만 선택을 해서 자, 확인하고 자, 이때 여기에서 자, 그냥 투명도를 주면은요. 이렇게 안에가 비쳐서 보여져요. 이렇게 살짝 지금 화면에서 보여질 텐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색상을 찍어서 다른 컬러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
확인했을 때 그 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면 모양 비교가 훨씬 더 잘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본 것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 자, 일단 데이텀을 만들 때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할 수 있다. 원점에 있는 어떤 기존 평면 방향을 그대로 옮겨다 쓸 거냐? 아니면 곡선에 수직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데이터 평면을 만들어서 쓸 거냐? 예, 이런 방법을 먼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교시는 우선 여기까지만 확인을 해보고요. 다음 2강에서 이것과 관련된 기능을 계속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